월요일에는 매주 다른 코너로 풍성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의 미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린 예술가! 전경 11시 클래식에서 마련한 어린 예술가 코너에서는 떠오르는 별, 학교에서 배움에 열중하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 음악가를 만납니다.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직접 라이브 연주도 들어보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있는 코너인데요. 여러분, 이 화제의 코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 예술가,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예술고등학교 음악과 2학년 송수민 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긴장되죠? 네.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미래의 딱 이민찬입니다. 제가 프로필을 좀 소개할게요. 서울예술고등학교 2학년 송수민 양은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예술고등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인 거 알고 계시죠? 어느 과학고보다도 많이 보냅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실기 우수상을 받았고요.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수료했고, 서울예고 음악 콩쿠르 1위, 티네이저 음악 피아노 콩쿠르 1위, 성정음악 콩쿠르 금상, 수리음악 콩쿠르 1위, 국민일보 한세대 콩쿠르 1위, 음악교육신문 콩쿠르 1위, 한국 쇼팽 콩쿠르 2위, 난파 전국 음악 콩쿠르 2위 등 정말 많은 콩쿠르에서 수상한 실력자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과 홍은영, 김효정을 사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요초대석 아티스트인 김정원 선생님 또 제자군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수민 양 최고의 관심사는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요. 네. 내년에 고3이 되면 네. 이제 입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제 인생이 걸려있는 거다 보니까 입시 걱정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예원도 그렇고 예고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수석 입학한 거 알고 있는데 네. 입학이 걱정이 아니라 수석을 하느냐 차석을 하느냐 그 걱정 아닌가요?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정말 뭐랄까 그 기악가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우리 수민 양입니다. 부끄러움도 많고 수줍음도 많은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컨셉으로 가다가 피아노는 또 완전 반전할 거라고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피아노를 어떻게 전공하게 됐나요? 5살 때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5살 때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TV에 나오는 광고가 있잖아요. 네. 집에 있던 장난감 피아노로 그 광고를 따라서 쳤나 봐요. 어허. 이제 그거를 보신 저희 부모님께서 어허. 학원에 보내면서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몇 살 때입니까? 5살 때. 그럼 5살 때 피아노를 네. TV를 듣고 친 거예요? 야, 이거 스토리 좋네. 어떤 CF입니까? 제가 예. 어릴 때 기억이 없어가지고. 뭐야, 이거 조작은 아니죠? 아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살 때 TV CF를 듣고서 피아노를 슬쩍 가서 쳤는데 부모님 그거를 놓치지 않고 캐치를 하셨군요. 네. 그리고 바로 피아노 학원으로 고고싱. 야, 정말 이게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의 어떤 인포메이션 안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자, 우리 부모님 뭐 하셨는지 왠지 오늘 어머니가 제 방송 보실 것 같은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생방송에서 연주할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오늘은 쇼팽의 에뛰드 중에 네. 오퍼스 25의 11번 겨울바람이라는 곡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겨울바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아니요, 어떻게 이 곡을 또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거 혹시 입시곡이었습니까? 네, 저 서울예고 입시곡이었어요. 아니, 너무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서울예고? 어떻게 이런 곡을 중학생부터 연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야, 참 대단합니다. 자, 어떤 곡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해요. 네, 이 곡은 1836년에 쇼팽이 작곡한 곡으로요. 가단조의 조성을 띠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울리는 4마디의 주제 선율로 시작하는 곡인데 그 후에 휘몰아치는 오른손의 빠른 음표랑
무겁고 굉장히 웅장하게 울리는 왼손의 멜로디가 차가운 겨울바람 같은 절망적인 느낌을 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준비한 거 있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 그 쇼팽 레퍼토리는 몇 개 정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한 3개 정도 세 개 되는 것 정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바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온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어떤 이유인가요? 다른 쇼팽의 곡들은 네,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겨울바람은 감성적인 면도 놓치지 않으면서 조금 더 파워풀한 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성향 자체가 좀 파워풀한 곡을 좋아하는 성향인가요?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대기할 때 그 오늘 와가지고 연습한 걸 들었는데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오늘 휴머라 치는 그 장면 어떻게든 표현해 주실지 부담을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EBS 생방송에서 정말 전국의 청취자, 우리 방송이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들어요. 이탈리아, 캐나다, 뭐 왜냐하면 반디 앱이나 유튜브로 들으시는 네. 분들 계셔서 그 특히 캐나다에서 보내시는 분들은 저녁 6시인가 7시더라고요, 오후. 그래서 11시 클래식이 아니라 저녁에 클래식이라고 맨날 메시지도 주시고 하시는데 네, 정말 EBS가 없어질 때까지 이 방송이 오늘 남을 텐데 네, 네. 부담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다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이 부담 갖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부담을 가져야 돼. 우리는 항상 모든 연주에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 부담감을 이겨내는, 오롯이 이겨내는 그 부분이 연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수민 양이 선생님이 돼서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뭐 부담 없이 해. 내가 보기에 이건 약간 가식이야. 어떻게 부담 없이 연주를 해? 부담 갖고 연주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자,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부담을 풀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우리 수민 양이 피아노로 이동을 해서 준비할 시간에 여러분께 오늘 연주할 곡을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팽 연습곡 작품으로 25의 11번 겨울바람인데요. 이 작품 번호 25에 포함된 12곡 중 한 곡입니다. 쇼팽이 이 곡을 작곡할 당시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연인이었던 보진스키와도 이별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척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조용한 선율로 시작하는 곡은 끝날 때까지 절망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휘몰아치는 무서운 추위와 차가운 바람이 온몸에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곡입니다. 12곡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곡인데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혹시 준비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쇼팽 연습곡 작품으로 25의 11번 겨울바람, 서울예술고등학교 2학년 피아니스트 송수민 양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우와. 심장 뛰어. 야, 여러분 제 예상이 맞았죠. 이렇게 차분하게 세상 소녀인 것처럼 인터뷰하지만 피아노 가면은 안 그럴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정말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자, 쇼팽 연습곡 작품으로 25일 11번 겨울바람 서울예술고등학교 2학년 송수민 양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서혜진님, 송수민 학생 응원합니다. 라이브 연주로 볼 수 있어 행복하네요. 크러스티 크랩님, 그냥 이문찬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군요. 조현숙님, 보라와 라디오와 함께 들어요. 파워 대단합니다. 옹이유키님, 타건이 엄청 맑고 정확하심. 김영웅님, 너무 멋지네요. 수석이란 응원합니다. 윤수연님, 우와, 정말 멋집니다. 3571님, 어린 예술가 코너 너무 좋아요. 상큼하고 통통 튀는 에너지 기대해봅니다. 홍선유님 멋지네요. 수민 학생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름 기억해둬야겠어요. 김준하님 순간 이민찬님이 생각날 정도로 곡 해성이 멋지네요. 오늘 키워드 가져갑니까? 여자 송수민, 여자 이민찬, 송수민 키워드 가져가는 것 같은데. 어땠어요? 오늘 연주 만족하십니까? 제가 연습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워요. 여러분, 이거 오늘 연습한 것보다 살짝 일부러 덜 보여줬습니다. 공연 때 보시라고 또 여운도 주는데 뭐 연주자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연습한 데만큼 나온 연주가 있나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3669님, 와, 온몸의 전율이요. 감동입니다. 멋진 성장 기대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9292님, 뒤늦게 틀고 너무 좋은 연주여서 녹음인 줄 알았는데 라이브였다고요? 물음표 응답해주세요. 라이브였습니다. 네, 9292님, 앨범이 아니라 라이브였습니다. 우리 서울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송수민 양의 라이브 연주였습니다. 390 쓰시는 분, 수민 양 쇼팽 환상입니다. 수민 양의 쇼팽이 환상이라고 하네요. 응답해주세요. 네. 우리가 항상 무대에서 공연하면은 박수로만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네.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방송의 힘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고 그 한 100분 정도 들으면 한 분 정도 보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수민 양의 라이브를 들었을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피드백도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문자만 읽으면 방송이 다 끝나기 때문에 아주 소수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희 11시 클래식 어린 예술가 코너 피아니스트 송수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피아노 연주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수많은 악기가 있지만 우리 수민 양은 피아노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피아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아노. 일단은 다른 여타 악기들보다 울림통이 훨씬 큰 편이고 음폭도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혼자서 연주해서 정말 다 꽉 채울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연주해서 그 큰 울림통과 폭넓은 스펙트럼의 이 화음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 네. 준비 많이 해왔는데 인터뷰 질문 보고 준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인터뷰 없는 걸 질문해야지 매력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없는 질문 하겠습니다. 그 아까 연주할 때 보니까 네. 호흡을 가다듬고 들이마신 다음에 그 쇼팽과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연습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요? 대본에 없는 질문입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일단은 작곡가분께서 표현하고 싶으셨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든 담아내려고 제 해석을 해서 연습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작곡가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뭐 카카오톡으로 하나요? 악보에 네. 써져 있는 표기 음. 같은 거에 아무래도 생각이 좀 많이 담겨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작곡가가 요구한 예를 들어서 악상이나 네. 이런 기호보다 연주자로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 쉽게 얘기하면 네네. 작곡자는 포르테로 적어놨는데 나는 이 부분을 피아노로 연주하면 더 음악이 좋을 것 같아. 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달려가서 그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뭐 때에 따라 다르죠. 아니 우리 수민 학생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안 걸려드는데요? 근데 그럴 때 있죠. 있죠. 연주를 하기 전에도 그렇고 네. 저도 이 성악가로서 항상 그 부분이 딜레마인데 작곡자는 여기에 왜 피아노를 넣었을까?
나는 여기를 포르테를 하고 싶은데 반대인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반대의 경우 표현했을 때 나중에 집에 와서 후회하잖아요. 아, 적극적이 써는 이유가 이래서 써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난 무대에서 정말 수도 없이 경험을 했는데, 우리 수민 양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비슷합니까?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말을 좀 길게 해주세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네. 경우 때 그랬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막 콩쿠르에 나가서 네네. 연주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나가서 제가 갑자기 그때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무대에서 갑자기 바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오. 그럴 때 어땠어요? 기분이 어때요? 그럴 때 어, 끝나고 내려와서 만족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맨날 후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음악을 하면서 후회 연속인데, 그러니까 도전했다고 후회를 한 연속인데 그 후회가 또 근데 많아지면 네. 그게 또 결국 자산이 되잖아요. 정말 신기한 직업입니다, 연주자는. 아니, 저는 이제 콩쿨 얘기하시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학생 때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된 얘기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악상이 다른 데를 하니까 이 심사위원 선생님들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어? 저 자식 봐라? 저기를 저렇게 표현해? 다들 눈이 동그래지는데 이제 그거를 내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더 오버를 하게 돼서 나중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탈락. 자, 제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7839님, 송수민 학생, 답변하는 것도 논리적이에요. 피아노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대본에 없는 질문에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본에 없는 질문은 앞으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박미영님, 정경님, 좀 더 쓰시지. 100분 들어 한 명 댓글 아닐 텐데. 송수민 학생 너무 귀여워요. 고2 18세 멋지네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줄여서 100분이라 한 건데 한 10,000명 정도 듣는데 한 분 정도 보내시는 거니까 우리 방송이 한 2천만 명 정도 들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박미연님. 9101 쓰시는 분, 송수민 학생의 연주를 듣고 진짜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앞으로 송수민 학생의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와, 오늘 팬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응답 좀 해주세요, 우리 팬들에게. 알겠습니다. 예, 우리 수민 학생은 일단 자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겸손, 이렇게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오로지 겸손, 그렇죠? 부모님께서 강조하신 가정교육의 키워드는 뭡니까? 겸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겸손이에요? 뭐 겸손하지 않으면 막 혼나나요? 아, 그런 식의 그건 아닌데 약간 네. 기저에 깔린 약간 간접적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근데 부모님은 겸손하신 편이세요? 엄청 자랑 같은 거 잘 안 하고. 참 이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연주자를 키우면서 자랑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줄까?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데 이러니까 더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예원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네. 예고도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네. 근데 사는 곳이 보니까 또 군포더라고. 군포이 지금 자랑 아닙니까? 야, 이 정말 치맛바람이 센 서울예고 한바닥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하루에 연습은 보통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제가 연습을 굉장히 적게 하는 편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통학하는 시간이 조금 그렇죠. 하루에 길잖아요. 새벽 6시 일어나서 네.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네. 서울예고까지. 그 왕복 일단 3시간은 이동 시간에 쓰잖아요. 그렇죠. 예, 이어가 주시죠. 네. 그래서 약간 집에 오면은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시작해도 많이 못 하는데 이제 학업도 챙겨야 되니까 학원도 다니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시간이 굉장히 늦어져서 또 다음날 생각하면 늦게까지 하지도 못하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3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다니면서 3시간은 정말 불가능한 수치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학원 다니고 밥 먹고 이동하고. 그럼 몇 시에 자는 거예요? 12시에 자요? 2시. 새벽 2시에. 쯤에 와, 대단하다. 학교 몇 시에 끝나요? 학교 4시 10분에 끝나요. 4시 10분, 10분은 끝나는구나. 그럼 집에 도착하면 6시 가까이 될 거고. 네. 저녁 먹으면 한 6시 반에서 7시. 네. 학원 다녀오면 9시. 9시. 늦으면 11시. 11시. 그럼 그때부터 3시간 연습해서 2시까지. 네. 그리고 그다음 다시 자서 네. 3시, 그럼 2시 반에 자가지고 또 6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정말 사당 오락이구나. 아, 대단하다. 와, 이 땅에 정말 가슴이 좀 아파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방학 때는 몇 시간 정도 연습해요? 방학 때요? 네, 학교 안 갈 때. 학교 안 갈 한
그때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5시간, 6시간. 약간 얄미운 스타일이네요. 많이 안 하는데도 나는 1등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없잖아 있는데. 윤기영님, 내 딸은 아니지만 참 흐뭇하네요. 멋지다 수민아. 벌써 이렇게 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누가 보더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주자입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가장 즐거운 때는 언제인가요? 약간 질문이 네. 약간 모순이 있는데 네. 연주를 하면서 즐거울 때가 아니라 연주하는 게 즐겁다고 해야 되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군요. 예, 질문이 잘못됐다. 그러네요. 또 그 준비하는 과정도 네. 즐겁지 않나요? 어떻게 힘든 점이 많아요? 즐거운 점이 더 많아요?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정에 있어서는 즐거움보다 힘듦이 많고 하면서는 즐겁고 네. 하고 난 다음엔 어때요? 약간 만족감이 조금 있긴 한데 음, 이거를 위해서 노력한 값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탄력감이 있기는 해요. 약간의 탄력감은 있고 연주한 다음에도 힘듦이 더 많구나. 그렇죠. 지금 말하는 뉘앙스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롯이 즐거울 땐 연주를 하면서네. 그렇죠. 평생 그 연주를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진아님, 송소민 피아니스트 이름도 예쁘고 쇼팽 에뛰드 연주도 최고였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기를 바래요. 지금 응원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닮고 싶은 롤모델 연주자 있나요? 궁금해요. 왜냐면 오늘 치는 스타일을 보니까 네. 굉장히 파워풀한 스타일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어떤 연주자 좋아합니까? 외국 연주자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마르타. 아레리치. 네. 마르타 아레리치. 나는 아레리치가 그 연주복 말고 약간 한복 같은 그런 풀어헤친 네네네네. 약간 무용수처럼 입고 나와서 그러면 머리는 막 산발을 해서 나왔을 때 막 머리가 휘날리잖아요. 난 그럴 때 정말 미치겠거든. 근데 아레리치를 좋아해요? 네. 와, 신기하다.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연주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젊은 연주자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레리치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연주하시는 스타일이 굉장히 일단 파워풀하잖아요. 네. 제가 그런 쪽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게의 그 파워풀한 연주 스타일을 먼저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그때까지 연주를 하신다는 게 정말 너무 본받고 싶다라고 해야 될지. 네. 그렇군요. 우리 또 롱런하고 싶은 마음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그 파워풀한 연주 하면 또 유자왕도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유자왕은 어때요?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그래도 마르타 알게치가 조금 더 스타일에 맞는 것 같은. 네, 그 유자왕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피아니스트 송수민, 우리 현재 송수민 학생은 어떤 연주자로 성장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어렵죠. 네. 오늘 이렇게 대중분들이랑 거의 처음 만났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서 좀 더 가까운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가까운 연주자. 네. 자주 볼 수 있는. 자주 볼 수 있는 연주자. 한마디로 잘 나가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잘 나가지 않으면 자주 볼 수가 없어요. 못 나가면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잘 집에 나가야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정말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 송수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응원을 계속 드릴 겁니다. 네. 아까 대기실에서는 말을 잘 못한다 걱정을 했는데 전혀 말 못하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예, 목소리도 좋고 아주 논리적으로 매력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쁩니다. 그 약속드린 대로 정경 11시 클래식에서 끊임없이 응원할 거고 우리 어린이예술가 코너에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네. 최근에 중앙 콩쿠르에 어린이예술가 나온 2명이 플룻 부분에서 1등하고 3등을 했어요. 네. 대학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나는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대학교 1학년 때 중앙 콩쿠르 입상을 하면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이제 바로 해외 콩쿠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출연자들하고 잘 지내서 다 같이 모아서 제가 밥을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출연 처음이었는데 기분 어땠어요? 정말
제 생이 이렇게 떨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떤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연주를 잘 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새하얀 상태에서 했던 인터뷰, 연주가 수민 양이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연주하면서 사는 건데 저도 무대에서 그래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쌓여서 결국 내 실력이 되고 미래가 될 텐데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고 그 유튜브에 올라오면 꼭 보세요. 예. 네. 지금 본인의 말과 이 피아노 연주가 이제까지 쌓아온 길이고 앞으로 나갈 길이라 생각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송수민 양의 매력적인 피아노 연주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출연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더욱 훌륭한 연주자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